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활의 서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씹는다의 의미, 즉 형벌의 그 집행을 이야기하는 서합계의 그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그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보면 이제 그 서합, 이용옥, 서합, 형, 이용옥. 서합은 형통하니 옥을 쓰는 게 이롭다. 이렇게 이제 그 서합이라는 의미가 씹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합은 위아래 턱이 맞물려 입안의 음식을 씹는다, 뭔가 잘게 부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서합은 형벌의 의미에서 상과 벌을 병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형벌과 법이 이런 제도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형법을 시행을 하여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분명히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씹으면 그 안에 씹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씹는 대상을 음식물로 보지만은 그 상징적 의미를 방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해물이 든 음식과 제인을 교화하는 어려움을 이런 서합, 씹는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학계는 진이죠, 진. 진의 움직임이 있죠. 그 반대로 이제 조금 비유해서 보자면은 살레이개는 위에 턱이 이렇게 이제 위에 턱은 가만히 있고 아래 이제 입이 밑이 움직이죠. 그 턱은 가만히 있는데 살레이개는 이렇게 그 음이 없습니다. 양이 음만 있고 중간에 짝대기가 없죠. 이런 짝대기가. 그래서 살레이개와 비교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살레이개는 해당되는 파트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 입모양, 턱이 아래는 움직이고 위는 고정되어 있다는 그 상에서 이렇게 또 물상을 도출하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꾀는 이제 리인데 일반적으로 리는 불, 밝음, 예의, 분별함, 절단, 방비, 전쟁, 감옥, 중요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지는 우레, 움직임, 진동, 말, 장남, 인, 동적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물상적으로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형벌이 내리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양효는 딱딱한 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실제 개별효에 가서는 여기서는 또 입을 벌린 상태에서 막대기를 하나 물고 있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사는 이 딱딱한 양효를 때론 치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효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딱딱한 뼈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단알, 이중, 유물, 왈서합. 물건이 입속에 있으니, 물건이 입속에 있는 것이 서합이니, 서합 이형 강유분 동이명 내전 합의장. 씹어 먹으면 형통하니라 관과 유가 나뉘고 움직이면 밝아지니 우레와 번개가 합하면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득정 이상행 수부당이 이용옥야. 유가 중을 얻으면 위로 올라간다 하니 비록 위가 마땅하지 못하나 옥을 쓰는 게 그 위치가 마땅하지 못하나 옥을 쓰는 게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반란의 그 진압, 반란의 그 혁명 후에 그 진압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무왕이 적폐인 주왕을 타도한 후에 은나라 지배 계층 안에서 아직도 저항과 반란이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왕은 그 혁명 후에 반란과 저항에 대해서 박멸을 철저하게 해야 하긴 하는데 그 기준이 엄격한 법에 준칙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그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서합은 사법 업무, 형벌 집행 업무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 지혜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자의 마음이 받고 행동은 단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적 제재를 하여서 장애물을 분쇄하긴 하는데 이 장애를 분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물어 씹는 것처럼 날카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따뜻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적과 의도는 교도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황 교수님 책을 보는 게 조금 더 낫고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전을 보면은 뇌전서합, 선왕, 이 명벌칙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뢰와 번개가 서로 합친 것이니 옛 임금은 이것으로서 형벌을 밝히고 법을 제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씹는 게 나오는 거죠. 한 번은 또 보면은 이렇게 활해서합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진동이죠, 진동. 그 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양이 올라가려는 거를 음이 붙잡아내죠. 이렇게 양이 올라가는 거를 음이 이렇게 끌어당기죠. 그 다음에 양이 상승하려는 걸 음이 또 억누르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막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뭉쳐 있는 것을 진동으로 흔드니까 분쇄하는 게 있죠. 이렇게 물상만으로도. 자, 이런 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합, 서합형 이용옥. 서합은 형통함이니 옥사를 처리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활, 내전서합 선왕이 명벌칙법. 우뢰와 번개가 치는 것이 서합계의 상이다. 선왕은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형벌을 명시하여 법률로서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서합계의 일반적인 상을 보면은 이게 먹는 것이다, 뭐 합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합은 입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씹은 후에 입을 다무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간사에 비유하기를 우리가 인간사 세상살이에 강폭 환자, 이간질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인간 그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 마땅히 형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음식물 씹어 먹듯이 그 형벌로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합의 또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활의 서합은 이렇게 천지빗개로부터 왔죠. 천지빗개가 이렇게 1로 1이 5로 이렇게 가면은 중간에 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턱이고 아래는 입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 있는 하나 있는 양강은 치아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간에 있는 이 각자의 이거는 고기 덩어리가 분쇄된 상태에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기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상하에 있는 2개의 강은 고기를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고 중간에 있는 강은 가지런한 치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별 강론에서는 또 중간에 있는 이 강을 그 뼈가 있는 고기의 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3개 음이 이렇게 짝으로 있는 것은 잘린 곤의 고기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형벌을 이용함이 유용하다. 이 부분은 이렇게 활해서합은 천지빗개에서 왔는데 이제 음이 이렇게 오로 상승해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상계의 건이 리로서 절단이 되고 이 리는 발금이 되죠. 즉 설명하기를 건이 절단이 돼서 혁혁하게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계는 진이니까 진의 인자함으로 생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은 결국에는 그 감의 법률, 중간에 이렇게 감의 법률이 나오는 거죠. 감의 법률이 있어서 이렇게 감이 나오죠. 감의 법률로서 죄를 바르게 잡고 간의 절도가 있어서 멈춤이 있으니 이 형벌을 이용함이 없다. 법치주의, 원칙, 칙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칙에 의해서 하니까 이제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 강유분, 유득증은 이제 그 모계인 천지비에서 1이 5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중간에 유가 이렇게 중을 넣고 니의 발음이 있으니 얘에 맞게 합한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가 나아가서 중을 얻고 얘에 맞게 화합을 하니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강유부는 그 천지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강과 음이 서로 딱 분절 섞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1에서 5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음양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분산했는데 섞이게 되는 이런 상입니다. 이 상에서 강유분을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 함이장은 그 우레와 번개가 빛난다는 부분을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계인 천지비에서 상계는 번개가 되고 학계는 우레가 되니까 하늘이 그 양기를 발산해서, 즉 하늘이 그 양기를 발산하여 오위 위에서 반짝거리고 우레가 이미 아래로 향하니, 어째 보면 이 양강이 이렇게 음은 오로 내려가지만 양강이 이렇게 다시 내려온 거죠. 마치 번개가 땅을 때리는 그런 상이 나오죠. 이것을 임금이 형벌을 내리는 상이니까 결국 우레와 번개가 합쳐져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전은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이 서합계의 상이다. 선왕은 이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형벌을 명시하여 법률로서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천지빗계 상황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의 법률이 중간에 나오는 거죠. 감의 법률이 중간에 나오고 밝게 리을 밝음이 나오니까, 즉 추이를 하여서 빗계의 오위에 있는 강이 이렇게 일로 내려오니까 진의 내리침이 이루어지고, 즉 벌을 내리는 형상이죠. 아까 번개가 내리친다고 했으니까 리로서 밝히니 명벌, 형벌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원칙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죠. 또 칙은 약속을 의미하죠. 법칙이니까. 그래서 법률의 구속력을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에는 이렇게 한 것이 감의 법률로서 간으로 훈계하니 칙법, 법률로서 경계함이다. 이런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이게 활해서합계의 물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 끝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총론을 조금 다시 서합계는 씹는 것이고, 이 씹는 것에 의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개별효에서는 그 범죄의 단계마다 그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유 또는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으로서 제가 예전에 그 일진을 쳤는데, 서합계 일치인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서합계에 대한 상황이 있지 않나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마침 그날 닭을 이제 치킨을 배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날 닭을 씹으면서 오늘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닭 씹은 게 그냥 서합 씹어 먹는 이런 괴의 그 괴상이었나 이런 일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것을 올리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이 노트 정리한 것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활의 서합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벌을 하는 게 유롭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활의 서합 제일 끝 네 번째 할 때 다시 한번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